네, 제가 이번에 이제 비전 랭귀지 토픽에서 준비한 논문은 Open Vocabulary Object Detection Using Captions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CBPR 21년에 발표된 오랄 논문으로 이제 Open Vocabulary Object Detection이라는 이제 새로운 태스크를 소개를 하면서 이 태스크가 무엇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뭐 제로샷 디텍션이라든지 아니면 위클리 슈퍼바이즈 디텍션에 비해서 어떤 점이 이제 강점으로 있는지를 소개한 논문입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이제 올려드린 그 PDF 파일과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이제 어, 예전부터 이제 제로샷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를 다루어왔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멀티모달을 활용한 이제 그 태스크의 장점은 바로 이렇게 이제 제로샷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이전에 이제 클립 논문에서도 소개를 했듯이 어떤 이제 비주얼 인베딩과 그리고 어떤 텍스처의 인베딩을 이제 같은 공간에 이제 얼라이먼트 시키면서 저희는 이제 트레이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타겟 클래스를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조금 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존 태스크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이런 제로샷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연구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로컬라이제이션도 해야 되고 리코그나이제이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코그니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능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이제 매우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Weakly Supervised Object Detection이라는 태스크인데요. Weakly Supervised라는 것은 이 데이터 자체가 바운딩 박스는 없고 그냥 어떤 이미지와 그것의 이제 오브젝트 레이블 이미지 수준의 그냥 오브젝트 레이블의 정도의 레이블만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여기서도 저희가 트레이닝으로 어떤 바운딩 박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태스크에서도 이제 굉장히 낮은 어떤 로컬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픈 버케블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로샷 디텍션이나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모두 어떤 이제 데이터의 한계점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데이터가 바운딩 박스하고 이제 그에 따른 클래스 레이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얻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효율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연구들인데요. 이 오픈 버케블러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태스크를 조금 더 잘 수행하고자 이제 오픈 버케블러리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활용합니다. 여기서는 오픈 버케블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약이 없는 버케블러리를 의미를 하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인터넷이나 웹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지와 이제 캡션의 페어 데이터쌍이 바로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와 이제 어떤 캡션 여기서는 이제 캡션이 어떤 이제 클래스만을 뭐 dog 아니면 뭐 cat 이런 이제 클래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캡션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그러한 데이터셋으로 이제 프리트레인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트레이닝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런 이제 타겟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제로샷과 위클리 슈퍼바이즈드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맨 중간에 이제 제로샷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 여기 B가 이제 베이스라는 의미고 여기 T가 이제 타겟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C는 이제 캡션의 C이고요. 그래서 보통 제로샷이라고 한다면 이 베이스 클래스로 학습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타겟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데 위클리 슈퍼바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 베이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까지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의 경우에는 이제 바운딩 박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베이스 클래스가 없고 우리가 어떤 이미지 수준의 레이블, 뭐 레이블과 이미지만을 가지고 이 VC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타겟 클래스로 테스트를 하는 것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이미지 셋에 대해서 맞추는 그런 태스크는 아니고 오히려 제로샷과 오픈 버케블러리가 조금 더 가까운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일단 계속 읽으시면서 제로샷보다 이제 오픈 버케블러리가 추가적인 이미지 캡션 페어 데이터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논문의 이제 주요한 컨트리뷰션은 이렇게 어떤 제로샷 우리가 이제 학습한 클래스로부터 이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타겟 베이스 같은 거는 이제 바운딩 박스가 주어져 있는데 이 바운딩 박스조차까지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클래스를 맞추는 것에 의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이미지 캡션 페어를 통해서 조금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올리고자 하는 어떤 태스크의 소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들어보신 분은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러한 어떤 뭐 논문이라기에는 되게 길거든요. 20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인데 이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많은 각 분야의 대가들이 쓴 어떠한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한 후에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이 어댑테이션 부분은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겠죠. 그래서 뭐 나머지 디스틸레이션이나 뭐 트랜스퍼 이런 이제 것을 의미를 하고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한 되게 거대 모델인데요. 저희가 이제 텍스트라는 그런 멀티모달 데이터를 이용을 함으로써 어떤 데이터 수의 제약이 없어졌고 이제 그러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으로 사전 훈련된 그런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에서도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아마 인용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러한 기조에 맞춰서 이 논문 같은 경우도 어떤 오픈 버케블러리라는 이미지와 그거의 캡션에 프리트레인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운스트림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좀 더 파인한 태스크로 이제 트랜스퍼를 시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논문의 이제 릴웍에서 이 기존의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 디텍션 같은 경우는 뭐 세미 위클리 슈퍼바이즈 디텍션이라는 이제 태스크도 있는데 뭐 바운딩 박스가 쳐져 있는 데이터와 바운딩 박스가 쳐져 있지 않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성능을 올릴 때는 바운딩 박스가 쳐져 있는 어떤 특정한 태스크로 먼저 프리트레인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바운딩 박스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억실러리 태스크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조금 더 하이 레벨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쉬운 태스크, 쉽다고 하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조금 더 어떤 낮은 단계에서 학습한 거대 모델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파인한 태스크를 진행하는 것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그리고 또한 이 논문의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저희가 들어가기 앞서서 두 가지 이제 모델들을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저번에 이제 인재님이 소개해 주셨던 이제 유니터라는 논문과 이 논문의 이제 구조와 이제 많이 비슷한 픽셀버트라는 논문입니다. 뭐 유니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제 픽셀버트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 프리트레인된 텍스트 임베딩 모델과 그리고 비주얼 인코더를 이제 두 개를 가지고 트랜스포머를 이제 학습시키는 자세히 보면 이 유니터와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기서도 이제 이미지 텍스트 매칭을 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서 이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키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픽셀 벌트에서도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프리트레인을 시키고 VQA라는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가지 모델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레트레이닝 단계고요. 프레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이제 이미지와 캡션 데이터셋, 되게 많은 양의 이미지와 캡션 데이터셋을 가지고 프레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번에서는 이 프레트레이닝에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리코그니션,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한다면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조금 그보다 좀 더 복잡하죠. 예를 들면 이제 바운딩 박스를 이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까지 수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트레인은 정말 많은 양의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조금 더 그보다 작은 어떤 바운딩 박스까지 쳐져 있는 그러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일단 프리트레이닝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맨 처음에 이제 프리트레이닝에서 사용한 이미지 백본 네트워크로는 이제 레즈넷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인풋으로 어떤 그리드로 어떤 이제 저희가 이제 VIT나 이런 곳에서 이미지 패치로 들어가듯이 이러한 패치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한 패치의 이제 피처를 이제 레즈넷으로 뽑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V2L이라는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클립 베이스드 모델이나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비주얼 인코더하고 이제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프리트레인된 BERT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된 월드 임베딩을 가지고 이 V2L을 활용해서 이 이미지의 피처들을 이 텍스트 임베딩으로 매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V2L은 이제 그 비주얼 임베딩 공간에서 랭귀지 임베딩 공간으로 이제 매핑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가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텍스트 임베딩하고 이 비주얼 임베딩하고 이 텍스트 임베딩을 이제 그라운딩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뭐 비주얼 그라운딩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느 논문에 따라서는 뭐 프레이즈 로컬라이제이션, 뭐 리퍼링 익스프레션, 뭐 컴프레hension 같은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저번에 이제 인지님이 발표해 주신 유니터 같은 경우에는 뭐 월드 리전 얼라이먼트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처럼 이 멀티모달을 활용하는 이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이 비주얼 그라운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VQA나 이런 이제 오브젝트 디렉션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로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터와 그 픽셀 벌트 같은 논문에서 말했듯이 이제 두 개의 이제 토큰을 가지고 이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학습시키는 방법은 이미지 텍스트 매칭과 그리고 MLM을 활용을 해가지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마스킹된 텍스트 토큰을 맞추거나 아니면 이미지하고 이제 그 캡션이 페어가 맞는지에 대한 이미지 텍스트 매칭을 활용하면서 이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 비주얼 그라운딩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 비주얼 그라운딩 부분은 이 레즈넷을 통해서 어떤 각 패치의 그리드 패치의 그 피처를 뽑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V2L 레이어를 가지고 이 비주얼 임베딩을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력되면 이제 비주얼 임베딩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프리트레인된 임베딩을 활용한 이 텍스트 임베딩을 서로 이제 그라운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라운딩이라는 것은 이제 매칭을 시킨다는 말과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매칭을 시키냐면 이것은 이제 단순히 덧 프로덕트고 그리고 이 A 같은 경우는 소프트맥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의 임베딩과 캡션, 여기서 C는 캡션의 C이기 때문에 이 캡션의 임베딩을 그냥 닷 프로덕트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의 각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모두 더한 다음에 뭐 캡션의 길이로 나누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그 유니터 발표를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유니터에서의 그 옵티멀 트랜스포트 매트릭스 T를 활용해서 뭐 거기서는 이제 코사인 디스턴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각 이미지의 어떤 패치와 그리고 그 텍스트의 인베딩을 이렇게 매칭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맥스를 취한 이 가중치를 활용을 한 것이고요. 그 논문에서는 이제 매트릭스 T를 활용해서 매칭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인베딩을 프리트레인 시켰으니까 이 이제 비주얼 인베딩을 어떤 이걸 레이블로 삼아서 각각에다가 이제 어떤 텍스트 인베딩을 할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문장이 하나가 있으면은 어떤 예를 들면 A man is on the road라는 문장이 있으면 어떤 man에 해당하는 그런 패치가 이 부분에 이 잘려진 패치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이제 할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진 패치와 그 텍스트 같은 경우는 맥시마이즈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맥시마이즈 하게 되면은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이 항을 잘 보시면 이 항을 보시면 이제 각각 1번 뭐 토큰, 2번 토큰, 3번 토큰 이걸 다 하나 이 하나마다 각 이미지 예를 들면 9개의 패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9개의 패치 중에 어떤 하나의 이제 가중치 소프트맥스를 취했으니까 하나의 어떤 가중치를 높게 해서 이제 매칭을 시킬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맥시마이즈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이미지 토큰은 이 이미지 하나의 텍스트 토큰은 이 이미지 토큰에 이제 매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냥 단순히 이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그 네거티브 샘플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냥 단순히 이것은 이제 다 파지티브 페어 안에 있는 이미지하고 캡션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한 이미지 내에서의 그 그라운딩 스코어라고 글로벌 그라운딩 스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배치 내에서 예를 들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 네거티브 라이크리후드를 로스로 주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맥시마이즈 시키게 되겠죠. 이 로스는 이제 로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맥시마이즈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맞는 페어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캡션에 대한 이 그라운딩 스코어를 이제 맥시마이즈 시키게 되고 이렇게 이제 분모있는 효과로서 만약에 이제 배치 다른 캡션과는 이제 미니마이즈를 하겠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미니마이즈하고 나하고 맞는 이제 캡션에 대해서만 이제 맥시마이즈를 진행하면서 로스텀을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캡션에 대한 이제 네거티브 샘플을 준 것이고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네거티브 샘플을 주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로스텀을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이 양가시나요? 혹시 그래서 결국엔 V2L이 학습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V2L이 학습이 됩니다. 사실 말씀 안 드렸는데 레즈넷 50도 지금 학습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된 레즈넷 50인데 이것과 이제 V2L이 지금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저 패치는 그냥 그리드하게 네, 그리드하게 뽑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 네거티브 샘플링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 캡션이 그 하나의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6이라고 배치가 16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전개를 해보면은 뭐 캡션에 대해서 뭐 1번 캡션, 2번 캡션, 3번 캡션, 뭐 16번 캡션까지 있겠죠. 하지만 이 이미지하고 해당되는 캡션은 뭐 3번 캡션이라고 한다면은 뭐 3번이겠고 이제 그것만 맥시마이즈 시키고 나머지 이 그라운딩 스코어는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과 맞는 캡션의 그라운딩 스코어는 맥시마이즈 시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와 다른 캡션에 있는 것들을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겠죠. 네. 이 배치 안에 있는 것들로 이제 네거티브 샘플을 구성을 합니다. 그냥 되게 단순하게 물론 이제 다른 캡션도 거기 안에 있는 텍스트 토큰도 뭐 캣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내 이미지에서도 캣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나와 맞는 것들에 대해서만 맥시마이제이션 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뭐 예를 들어서 배치가 16개면 16개의 텍스트가 16개의 이미지들이랑 다 저기 그라운딩 저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15개는 네거티브 샘플인 거고 하나는 네,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네, 저희가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랑 되게 비슷하게 이 배치 내에서의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적용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배치 나하고 맞는 캡션 말고는 다 이제 네거티브 샘플로 보고 나와 맞는 샘플은 이제 파지티브 샘플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시키면서 학습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식만 보면 코드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우리가 이제 각 패치하고 이 텍스트 토큰하고의 이제 코레스펀딩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이것만을 가지고는 이제 아무래도 로컬 옵티마에 굉장히 빠지기 쉬운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죠. 예를 들면 왜냐면 우리는 어떤 그리드 패치의 임베딩과 이 텍스트 임베딩이 매칭되는 것 정보를 모르고 단순히 이 가중치만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건데 이게 어떻게 이제 매칭이 되냐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 auxiliary objectives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이미지 텍스트 매칭하고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번 주 발표했던 유니터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이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 비주얼 토큰하고 이 텍스트 토큰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주얼 그라운딩이 잘 되어야만 이것에 대한 로스텀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V2L을 가지고 그라운딩하는 이 과정이 점점 그 옵티멀하게 수렴한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고 또한 이제 실험 결과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이는 이 두 개의 글로벌 그라운딩 로스가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스와 이 로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MLM과 ITM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주얼 랭귀지 멀티모달 모델에서 많이 활용되는 로스 터밈으로 이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발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인데요. 라지 데이터셋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이 모델을 가지고 이 다운스트림 트레이닝으로 이제 트랜스퍼를 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잘 보시면은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가 이제 새로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 프리트레이닝된 네트워크로부터 이제 트랜스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져온 이 박스하고 이 새로 등장한 이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의 박스 색깔을 주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도 있죠. 그리고 인베딩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여기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제 픽스 시켰듯이 모든 파라미터를 이제 픽스 시킨 프리트레인된 인베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보면은 아까 이제 레즈넷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퍼를 시켜가지고 이 비주얼 인베딩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리전 프로포저를 통해서 이제 그 리전 프로포저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이 리전 프로포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리전을 추출하면은 아까는 이제 이미지 패치가 바로 이제 V12 레이어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하나의 이제 리전이 이 V2에 이제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ROI 풀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런 피처의 뭐 크기가 달라지는 문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V2를 픽스 시키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베딩 텍스트 인베딩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컬라이제이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여기 바운딩 박스 레그레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학습되는 두 가지 네트워크는 바로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하고 그리고 바운딩 박스 레그레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떤 내가 지금 이미지 인베딩과 여기서는 아까는 이게 패치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영역이 되겠죠. 리전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뭐 베이스 토큰일 수도 있고 베이스 클래스 트레이닝 시킨 베이스 클래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베이스 클래스에 없었던 타겟 클래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텍스트 인베딩하고의 어떤 이제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기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우리가 로컬라이제이션을 학습을 하면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 이제 1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코드를 직접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에서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그 인베딩을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 오브젝트니스가 이제 그것을 판단을 해서 아예 그냥 더 이상 포워드가 진행되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다 프로덕트가 이제 0이 되므로 이것을 이제 1로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그 제로샷 오브젝트 디텍션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백그라운드에 대한 처리겠죠. 왜냐하면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게 백그라운드로 처리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를 모델링하는 것이 이 뭐 제로샷 오브젝트 디텍션의 가장 뭐 어려운 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후속 논문에서도 이 백그라운드 클래스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과 이제 실험 그 결과를 보면은 사실 여기서 제가 오픈 버케블러리라고 해서 그 정말 웹상에서 얻은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코코 오브젝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말 이제 웹사이트에서 얻은 그 이미지들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의 결과의 이제 주된 리포트는 주로 이 코코 오브젝트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제 레포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하고 그 캡션이 있는 페어를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을 시키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는 이제 코코 오브젝트 데이터셋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8개의 이제 베이스 클래스와 타겟 클래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17개의 타겟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이밸루에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벤 다이어그램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오픈 버케블러리에서 그 오픈 버케블러리의 클래스 셋하고 그 타겟 클래스가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 교집합처럼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오픈 버케블러리 모델이 이 타겟 클래스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런 이제 오픈 이미지 텍스트 캡션 페어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존재하는 것은 뭐 그 언신 데이터로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레포트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예 정말 이미지 캡션 페어에서도 보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잘 맞추는지를 사실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미지 캡션 페어에서 본 것은 이 타겟 클래스에서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실험 세팅에 대해서 파고들지 못했지만 아마 그냥 페이퍼의 글로만 보면은 이 타겟 클래스가 분명히 이 오픈 버케블러리, 이 이미지 캡션 페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요. 중요한 것은 이 타겟에 대한 성능이겠죠. 여기 FSD 같은 경우는 그냥 full supervised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말 full supervised detection. 그리고 WSD 같은 경우는 weakly supervised detection이고 JSD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샷 디텍션입니다. 이 MSD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된 슈퍼비전인데요. 뭐 weakly 슈퍼비전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full 슈퍼비전을 이제 막 섞인 그런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포트한 것은 이제 베이스 클래스보다는 이제 타겟 클래스에 대해서 봐야겠죠. 그래서 이 타겟 클래스를 보면은 다른 뭐 제로샷 베이스 성능보다 월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 클래시파이어 헤드를 뭐 이거는 타겟 클래스만 맞추도록 이건 베이스 클래스만 맞추도록 학습이 진행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그냥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에 대한 클래스를 맞추는 클래시파이어로 이제 바꾸고 나서의 성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 리포트된 퍼포먼스를 보면은 기존의 이제 제로샷이나 아니면은 다른 weakly supervised based 모델보다 확실히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오픈 버케블러리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제로샷보다는 당연히 더 좋아야겠죠. 제로샷보다는 왜냐면 오픈 버케블러리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제로샷보다는 좋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weakly supervised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도 좋다는 게 이 논문에서 한 번 강조한 점인데 왜냐하면은 이 weakly supervised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부분도 오픈 버케블러리로 학습한 효과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다른 점은 이제 바운딩 박스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없다는 점에서 물론 제로샷이 제로샷이 아니라 OBD가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그 이 OBD라는 태스크를 뭐 OBD 또는 OBOD라는 이 태스크를 거의 처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페어한 상태에서의 비교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qualitative result인데 여기 좀 두껍게 표시된 것들이 이제 unseen 데이터에 대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분명히 이 엄브렐라가 분명히 이제 오픈 버케블러리에는 제가 존재를 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이 엄브렐라나 이 에어플레인이 이제 존재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적으로 이 로컬라이제이션까지 수행을 하는 것은 나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without freight training 같은 경우는 이 논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말했던 이미지 캡션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은 거.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정말 그 이미지 캡션 데이터셋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MAP를 기록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그라운딩하고 이제 auxiliary objective를 사용하지 않는 건데 아까 이제 그라운딩 같은 경우는 이미지하고 텍스트 페어를 이미지 임베딩과 텍스트 임베딩을 서로 이제 그라운딩 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auxiliary objective는 아까 MLM과 ITM 로스를 추가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without grounding이 되게 많이 성능 하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성능이 하락됐죠. 하지만 auxiliary objective를 없앴을 때는 성능이 그렇게 하락되지 않은 이 결과를 보고 이 grounding 컴포넌트가 이 auxiliary object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grounding 컴포넌트가 더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grounding 아까 비주얼 그라운딩만으로 이 맞는 그 코레스판던스를 모르는 상황에서 매칭이 되는 것이 좀 되게 신기합니다. 되게 신기하고 이 auxiliary objective가 없었는데도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코드를 확인을 해보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auxiliary objective가 없다면은 도대체 멀티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트랜스퍼 뭐 이제 트랜스퍼를 안 시키 V2L을 트랜스퍼를 안 시키고 이제 레포트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V2L을 그 사전 학습된 그 V2L이 정말 유의미했다. 레즈넷 웨이트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었고 또 그냥 아까 이제 V2L에서는 계속 프리징 시켰잖아요. 그 뭐지 프리트레인된 그 V2L을 프리징 시킨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적용을 했는데 그렇게 프리징 시키지 않고 다양한 이니셜라이제이션 통해서 그냥 프리징 시키지 않고 그냥 다시 트랜스퍼 시켜서 재학습을 시켰더니 성능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존 성능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된 레즈넷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비주얼 백본으로 레즈넷을 학습시킬 때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된 레즈넷인데요. 그것을 활용하지 않은 것인데도 이제 9.13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이 9.13이 나왔으니까 이 PL 말고 다른 제로샷 디텍션보다도 더 좋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with conceptual captions 이건 이제 인터넷상에서 웹상에서 얻는 그 조금 더 로우 퀄리티의 이미지 캡션 페어를 활용했을 때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하락되는지 그럼에도 이제 16.7이라는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래도 이제 우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번에 오스카였나요? 거기서도 이제 한번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됐던 그림 같은데 이 캡션, 이 텍스트들을 프로토타입을 삼아서 각각 얼마나 이 텍스트 모달하고 이미지 모달이 얼마나 같은 공간에 매핑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베이스라인보다도 이건 모두 다 타겟 클래스에 대한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V2L이라는 것을 학습시켰으니까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더 성능이 더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 이 논문에서도 계속 읽으면서 이 오픈 버케블러리라는 이미지 캡션 페어를 활용한 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unfair한 컴패리즌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러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그것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의 초기 논문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제로샷 같은 경우는 이미지 캡션을 활용할 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완벽한 페어 컴패리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뭐 프리트레인에서는 뭐 리코그니션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이제 바운딩 박스까지 리그레션 시키는 좀 더 하이 레벨로의 태스크를 진행한 점이 이 논문의 이제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언신 데이터를 잘 제너럴라이션 하려면은 어떤 이런 이미지 캡션 사실 이미지 캡션 페어 자체가 그렇게 어노테이션 하기가 힘든 데이터셋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그냥 이제 정말 오픈 버케블러리 웹상에서 다량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언신 데이터의 성능을 향상시킨 것은 나름 정말 의미 있는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을 적어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논문 발표하면서도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정말 아예 그냥 이 캡션 버케블러리에도 없는 완전히 다른 타겟 클래스에 대한 그 퍼포먼스를 기록하지 않은 점이 저는 좀 되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서도 우리는 비록 그 이걸 예측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지만 이것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라는 제가 한 줄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을 왜 빼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억실러리 오브젝티브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어떻게 이게 잘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었는지가 뭐 저만 궁금한 걸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애널리시스가 좀 부족한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ICLR 22년도에 이제 나왔던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픈 버케블러리 논문 같은 경우들이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태스크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뭐 OBD라고도 하고 뭐 OBOD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태스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VILD라는 논문에서 이것은 이제 프리트레인된 클립을 통해서 knowledge distillations을 통한 이제 OBOD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학습 방식이 좀 더 간결합니다. 왜냐면은 이 OBRCNN 같은 경우는 막 뭐 정말 좀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나름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프리트레인된 이미지 인코더를 활용하기 때문에 뭐 어떤 따로 이제 그라운딩이나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조금 더 간편하고요. 아무튼 이것도 이제 나머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한 OBD 태스크고 뭐 최근에는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파운데이션 모델 그 정말 라지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뭐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이나 뭐 아니면 뭐 비헤이비어 프리딕션 같은 좀 더 하이 레벨의 비전 태스크도 아마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제로샷으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런 다량의 데이터셋을 도움을 받아서 성능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이거는 추가적으로 그냥 3D 비전에서도 이런 이제 버케블러리를 활용한 텍스트 모델을 활용해서 정말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잠깐 그냥 집어 넣었는데요. 뭐 이런 이제 뭐 F16 같은 거를 말하면 뭐 정말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모델하고 이 두 번째는 그냥 데이터셋인데 네, 이런 이제 3D 씬에서의 데이터셋을 제가 오늘 발견해서 그냥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드림필드라고 해서 이제 장면 복원을 이제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어떤 텍스트로 가이드를 주면은 이제 그것에 맞는 어떤 3D 물체를 생성해내는 이제 그런 논문들이 나왔고요. 이게 두 개가 모두 다 CFR 2022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디스커션 마지막 부분 볼 수 있을까요? 네. 저 뭐지? outside the caption vocabulary 저 부분은 잘 된다고 적혀 있었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오픈 버케블러리가 있고 네. 우리가 수행하고 싶은 것들은 이 타겟 클래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오픈 버케블러리 하지만 이제 여기서 리포트한 것들은 이 오픈 버케블러리 밖에 있는 이 타겟 클래스에 대해서는 수행을 안 한 것 같거든요. 제가 읽은 바로는. 근데 뭐 아까 전에 그것도 잘 되는데 잘 하는데 아, 문제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면은 잠시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맞추는 것에도 문제가 별로 없다.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냥 분석은 안 했다라는 거 적혀 있거든요. 그 아,
6페이지를 보면 6페이지요. 6페이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거 할 수 있는데 따로 이것에 대한 이제 뭐 비교 분석은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여기 돼. 오픈 버케블러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이 부분 아예 근데 이 부분 모두 다 이제 오픈 버케블러리 안에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 부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여기에 그러면 원래 오브젝트 디텍션 을 이제 데이터를 써서 리전이 있는 데이터를 써서 학습을 하는데 클래스 정보는 아예 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아 클래스 정보요? 그러니까 결국 박스 아, 네, 리브레이션 맞아요. 맞아요. 죠. 그럼 그렇게 왜냐면 그래야지 이게 로컬라이제이션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픽스가 되어 있으니까 V2L하고 인베딩과 픽스가 그리고 또 돼서 신기한 게 네. 저기서 뽑아져 나온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절에서 뽑아져 나온 박스를 ROI 풀링을 한 거랑 V2L 사전에 학습시킬 때 프리트레인 할 아, 때 맞아. 네, 이 넣은 부분. 거랑 박스 그리드 들어가는 그 자체가 느낌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음. 프로젠을 하고도 보는지가 신기하네요. 그래서 저도 디스커션에서 이걸 쓸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그러니까 스케일에 되게 민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정말 막 이 그 풀링을 한다는 게 그냥 쉽게 갖게 여겨도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되게 환경이 다른 것 같은데도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해서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도 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그질러리 없이 했을 때도 된다고 한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아까 그 앞부분에 그라운딩 부분에 보면 전체 배치해서 소프트맥스 해서 네거티브 샘플 넣어주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저게 결국에 ITM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 맞아.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굳이 왜 뒤에도 넣고 여기도 넣고 했는지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뭐 그 아까 음,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이것 때문에 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을. 저도 듣고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저도 이거랑 굉장히 헷갈렸던 게 이미지 투 캡션 이거 왜 굳이 이걸 여기서 더 했지라는 그냥 강화의 목적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auxiliary objective가 없으면은 학습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여기서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뒤에 영어를 굳이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에도 있는데 음, 아마 뭐 도움이 됐으니까 넣었겠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더라고 비주얼 그라운딩 부분이 그때 뭐 유니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그 뭐지 매트릭스 T를 보면 매트릭스 T하고 이 소프트맥스 이 웨이트를 보면은 그 T 같은 경우에서는 제로 부분하고 넌제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중치를 줘서 흘려낸 것 같은데 뭐가 더 좋은 근데 방법인지 사실 그것도 이거는 코드 제가 뜯어서 예시라고 음, 하고 올려놨는데 그거 그냥 소수점 그러니까 좀 날려버리고 제로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음, 옵티멀하게 알고리즘을 못 짜서 그냥 이터레이션 돌려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결국엔 이거랑 비슷하게 그냥 되겠죠. 소프트웨어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요. 걔도 그냥 그것도 그래도 네. 그런 식으로 할당을 하는 것도 아무튼 한번 좀 더 연구해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비주얼 그라운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멀티모달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뭐 요즘은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간편하게 해결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같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